이분의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시장을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하고요. 나스닥은 10년 평균보다 아래치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매수자들은 더 높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돈의 흐름을 읽으면 시장이 보인다. Flow and Fundamentals라는 리포트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스캇 럼너의 리포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발표가 2026년 4월 15일,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보더라도 내용이 유효할 것 같아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스캇 럼너라는 분이 누구냐? 이분은 시타델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사실 퀀트 펀드 중에서는 가장 성과가 좋은 헤지펀드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글로벌 주식 및 파생상품의 전략 헤드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월가의 작두맨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시장을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분이 맞췄던 이력을 하나씩 보게 되면은 2014년도 블랙 먼데이 때 하락을 맞추셨고, 그리고 작년도 관세 전쟁 때 하락도 맞추셨고, 그리고 올해 초에 2월 달부터 약세일 것이다 맞추시고, 3월 달엔 중립일 거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4월 초에는 반등할 것이다 까지 맞추셨습니다. 최근에 S&P가 그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것까지도 전쟁이 있는 이 와중에도 정확히 맞추신 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분이 리포트를 냈으니까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매수자들은 더 높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상방의 테일 리스크.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로 보시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과 자금 흐름을 보시는데 이 자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이번에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럼 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나스닥은 10일 연속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실상 펀더멘탈이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곧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 시즌에 실적들이 엄청 좋을 거라 생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 환경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포지셔닝이 리셋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많이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장에 들어올 자금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기관들의 자금 흐름 봤었을 때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제 미국에서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리테일들이 많이 팔았는데 다시 들어올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적 시즌엔 자서지 매입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상방의 근거이다. 자, 자세하게 더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전쟁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내렸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약간 내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되게 밸류에이션이 높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비쌌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예상되는 실적의 수치와 현재 가격을 보게 되었을 때 밸류에이션이 매우 의미 있게 압축이 되었다. 그냥 나스닥 같은 걸 보게 되면 나스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드라인 이게 10년 평균인데 10년 평균보다 아래치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재 나스닥은 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예상되는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현재 밸류에이션은 10년 평균보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매우 매력적인 매수 찬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의 시작인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필두로 한 투자들이 매우 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컨센서스와 리얼라이즈드, 이게 실제 실적이거든요. 실제 실적이 훨씬 좋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EPS가 올라가는, 즉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매우 좋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진 이것과 겹쳐서 봤었을 때 실적 시즌에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실적 캘린더를 보게 되면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특히나 4월 27일, 5월 1일 그게 아니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수의 리더십이라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라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때 아마도 이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싸진 밸류에이션 기반을 봤었을 때는 그때 폭발적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스칼럼는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적이 좋으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같은 나라는 주주 환원의 진심인 나라죠. 그래서 보통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근데 현재 그 실적 발표가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때 자사주 매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도 수급 요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변동성도 빅스라고 합니다. 빅스도 지금 되게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원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보통 빅스가 오르거든요. 근데 빅스가 내려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 즉 더 이상 시장이 전쟁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스가 내려오면서 스큐가 압축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상방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상방에 베팅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자료도 보게 되었을 때 시장이 이제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방을 보는 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익스포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CTA 펀드라고 합니다. CTA 펀드. 이게 우리가 추세추천 펀드라고 하는데 이 추세추천 펀드들이 전쟁이 시작돼서 약간 횡보하고 내리기 시작하니까 많이들 포지션 뺐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이 이제 갈수록 재진입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뭐 ETF나 시장 유동성 전반을 보았을 때도 그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약간 이 유동성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회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스타델 증권의 자료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분산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종목 선별 장세를 회귀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나 AI 섹터에 대한 주도가 강화되고 있는 자금 흐름이 보인다. 라는 이제 이런 말씀도 같이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가 미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저번 주의 옵션 만기가 전체 미국 옵션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거대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라졌죠. 보통 옵션이 이렇게 거대하게 깔려있으면 이 옵션 때문에라도 오르고 내리는 폭이 제한되거든요. 왜냐? 콜을 산 사람들은 가격이 급등하면 좋죠. 근데 판 사람들,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은 그 가격이 너무 오늘 파산하기 때문에 그 옵션의 행사가로 도달하지 못하게끔 해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데 현재는 이 옵션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그 박스권을 가두는 그런 걸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을 봤었을 때는 그 박스권이 해제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뷰를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기관의 흐름 보게 되니까 기관이 이제 역대급으로 콜 옵션을 다시 매도하기 시작했다. 기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방으로 보는 뷰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번 달 들어서 상방으로 보는 뷰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콜 매수 추이를 5일 평균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엄청 많이 콜을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관들이 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관이 상방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도 상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리테일,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과 옵션을 2주 연속 순매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금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간씩 이 흐름들이 개선되기 시작한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도 보게 되었을 때 자금 흐름상으로 리테일이 재진입할 가능성이 시작했다. 말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e see continue to see scope for further upside. 4월 달에 예측하셨을 때, 예측을 했었을 때, 시장이 오를 것 같다 예측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변동성이 있을 때고, 포지션이 개선이 되었고, 이제 펀더멘탈 장세, 즉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상방의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뷰를 여전히 유지한다. 라는 말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올려드린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이 되게 복잡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내린다 그러고 누구는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너무 이 사람의 말이 진리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말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시 맞고 그리고 이제 이분 말씀하시는 게 펀더멘트 장세다. 즉 기업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AI 및 미국 대형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걸 권장을 한다. 이런 기업들이 우량주라 불리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지정 리스크를 적절히 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원자재나 뭐 금, 채권 이런 것도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의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